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인도의 인프라 시장, 그리고 중국과 미국, 유럽, 전 세계의 인프라 시장이 불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흐름이고요. 아마 최소한 10년간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라던가 혹은 실적에 대한 기회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관련되어서 인도의 인프라 시장과 전 세계 인프라 시장과 관련되어서 아르셀로미탈에 대해서 분석해드렸고요. 최근에는 꽤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중국의 혹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내로라 하는 그런 건설 기계 장비를 만들고 있고 유통하고 있는 3일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 1위의 건설 기계 장비 기업은 캐터필라예요. 다만 캐터필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3일중공업을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참고로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이제 막 인프라 투자가 깔리고 있는 신흥국들 같은 경우, 남미라던가 브라질, 칠레, 혹은 아르헨티나, 인도, 동남아시아 이런 국가들은 캐터필러의 장비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캐터필러의 그런 고가 장비 라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만 저가 라인들 혹은 가성비의 라인들을 보자면 결국에는 한국 제품들이라던가 혹은 중국 제품들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미 3일중공업은 10년 전부터 인도에 발을 내려서 굉장히 착실하게 그런 점유율 같은 것들을 늘려왔었고요. 이로 인해서 인도 시장의 2위를 이미 3일중공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의 인프라 시장이 증가한다면, 성장한다면 자연스럽게 3일중공업 같은 경우도 꽤나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것도 맞아요. 현재 우리는 우리 필수 멤버분들, 저 같은 경우는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7월 25일에 채팅한 글이고요. 어제 미국장에서 샤오펑, CWEB 등 중국 종목들 상승세가 좋았던 이유인 듯합니다. 끊임없이 부양책 및 지원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CWEB는 사부님 따라서 정말 매수매도 많이 했는데 단 한 번도 수익을 못 내고 나온 적이 없네요. 굿모닝입니다. 소비 증대가 핵심입니다.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샤오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7%, 약 47%의 수익을 보고 있고요. CWB 같은 경우는 중국 기술주, 레버리지 ETF죠. 이런 식으로 꾸준히 저가 라인에도 행보를 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단 한 번의 손실 없이 꾸준히 수익을 보고 나오고 있고, 이번에도 이 라인대에서 정확하게 이날 매수해서, 이날인가요? 아무튼 이날인가요? 아무튼 이쯤에서 매수해서 지금 현재 10%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번에도 높은 확률로 수익 보고 나올 확률이 높겠죠. 자, 7월 25일 채팅입니다. 땡땡땡이 공장을 증설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 말 완공 예정입니다. 최대 2배까지도 캐파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종목은 이제 가렵죠. LS도 간보더니 갑자기 돌파 중입니다. 그러네요. LS도 포스코에 이어 심상치 않습니다. 진성 TAC도 매수했는데 돌파합니다. 요즘은 지주사가 한번 상승을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가버리네요. 마찬가지 포인트로 한화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실적 발표 들어갑니다. 좋은 포인트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포스코홀딩스도 1년 전에는 하나 같은 대접이었는데, 하나는 이런 식으로 재평가가 하면 업사이드가 점점점 필승상 강의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하나는 사실 초저평가 영역입니다. 트리거가 중요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좋은 포인트인 듯 합니다. 상승만 해도 흥미롭네요. 우주든 방산 플러스 조선이든 말입니다. 하나 주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멤버 중에서 LS 몰빵하신 분 계신데 오늘 최고의 날이시겠네요. 참고로 우리 멤버 중에서 가끔씩 계좌 인증을 해주시는 고마운 분인데, 네, LS 몰빵하셨습니다. 돈이 들어올 때마다 LS만 사세요. 그분이 LS를 사신 이유가 제가 가장 많이 강조드린 기업이 LS라고 하네요. 네, 최근 몇 개월간 정말 가장 많이 강조드린 기업들을 순위를 다 매겨봤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LS를 가장 많이 강조해드려서 LS에 몰빵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시겠죠. 아마 100% 정도의 수익, 100% 이상의 그런 수익을 내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계좌 오랜만에 한번 받아볼 날이 오겠죠. 자, 땡땡땡땡 11% 상승하네요. 이렇게 밀 같은 경우도 제가 꾸준하게 강조드렸는데, 참고로 제가 특히나 강조드리는 기업들, 산업들이 있어요. 이쪽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셔도 좋은 그런
성과를 내실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멤버분 중에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신 분도 제가 매수매도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보고 계셨지만, 사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하게 강조드리는 것들, 특히나 강조드리는 산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만 투자를 진행해서 역시나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다고 합니다. LS 상한가 도착입니다. 네, LS 같은 경우 어제 상한가 왔죠. 저 같은 경우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되게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 얘기도 나왔었는데 하나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수익을 내고 있죠. 땡땡땡도 돌파. 오늘 갑자기 이곳저곳에서 정신이 없네요. 땡땡땡땡도 의미 있는 캔들을 만들고 있는 듯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을 좀 구체화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저번 주의 움직임을 모두 뒤엎는 양봉 캔들, 그러니까 인건필 캔들이라고 하죠. 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최근 평균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곡점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돌파까지 지켜봐야 더 확실해집니다. 또한 가격이 방향성이 없이 수렴하는 과정을 지나서 이제 방향성이 다시 만들어질 때가 됐다는 시점에서 나오고 있는 양봉이라 상승 방향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확률에 기반한 예측이니 그대로만 생각해주세요. 저도 위의 저항선을 성공적으로 돌파하는 것을 확실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이게 말하는 삼각 수렴과 비슷한 건가요? 네, 수렴하는 모양에 따라서 삼각 수렴인지 웨지를 만드는지 플래그 패턴을 만드는지 이름이 다른 것이고, 핵심은 수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성을 보인 뒤 다음 스텝을 위해 시험하는 단계로요. YG엔터의 경우도 수렴 후 방향성이 나왔었고, 이제까지 수렴 후 오늘 양봉 캔들이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상승 확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대화에서 또 배우네요. 저도요, 많이 배웠습니다. 네, 이런 식의 대화가 있었었고, 이 종목은 어제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던 것은 맞아요. 오늘도 만약에 추가 상승하면서 저항 라인을 완전히 돌파할 경우 어쩌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3일 중공업에 대한 분석으로 들어와서, 저희는 3일 중공업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수익을 내고 있고,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축제의 장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축제의 장을 벌이고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축제의 장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해외 굴착기 수요가 꽤나 증가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대한민국 기업들도 꽤나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가운데 삼해중공업은 지금까지의 그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이 거의 없었어요. 주봉으로 봤을 때에도 주가가 여전히 바닥권을 맴돌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의 그런 재정 정책과 그리고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특히 무엇보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정책들, 소비를 살리는 정책들로 인해서 사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투자가 다시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 삼해중공업에 투자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동남아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해중공업이 인도를 비롯해서 동남아 혹은 남미 이런 쪽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수만 좋아진다면 삼해중공업이 가져갈 수 있는 성장의 룸이 사실상 전 세계 굴삭기 시장 혹은 건설기계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꽤나 매력적인 구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삼해중공업이 미국에는 좀 수출을 못하지 않느냐, 유럽에는 수출을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이 매년같이 80% 이상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매년 4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에서조차 가성비를 내밀어서, 가성비를 무기로 해서 꽤나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 외에 아시아 시장도 4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고요. 특히 남미가 60%, 아프리카가 35%의 성장을 보이면서 결국 신흥국들 위주로 성장을 보이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미국과 유럽에서도 성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40% 혹은 80% 정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꽤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매년 성장하는 가운데에서도 건설기계 시장에서는 가장 뛰어난 그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이미 글로벌적으로 탑5 안에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시장 혹은 신흥국 시장에서는 1등에서 2등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결국 앞으로 이 건설기계 혹은 인프라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시장이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삼해중공업이 가져갈 수 있는 성장의 룸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혹은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미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해중공업의 실적이
이제 다시금 좋게 나오게 되면서 아마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부터는 완연한 턴어라운드 장세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쯤에는 결국 중국 같은 경우도 인프라던가 혹은 자금 정책,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돈이 시장에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돈이 시장에 풀리면서 결국에는 삼해중공업과 같은 그런 건설기계 장비들이 그냥 많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내년 1분기 정도부터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에 항상 주가는 10중 8구 펀더멘털을 선행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부터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삼해중공업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신흥국들 위주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렸었고, 그럼에도 전 세계에서도 꽤나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기업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